SCHD의 정기 리밸런싱 이후 약 3주가 지났는데요. SCHD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성과도 절대성과지만 다른 미국 배당 성장주 ETF들과 비교해도 유독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CHD 부진 사유는 무엇이고 올해 SCHD 투자자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SCHD 정기 리밸런싱 현황을 간단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SCHD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면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번의 리밸런싱 중 종목 편출입은 3월에만 이루어져요. 나머지 6월, 9월, 12월은 비중 조절만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3월까지 신규 종목 편출입은 없기 때문에 현재 SCHD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17종목이 편출이 되었고요. 20종목이 신규 편입되었는데요. 딱 한 줄로 정리하면 금융 비중 축소, 에너지 비중 확대입니다. 5종목이 신규로 편입되면서 SCHD의 에너지 섹터 비중이 21%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리밸런싱 전과 비교를 하면 8.8%포인트나 높아진 거죠. 반대로 헬스케어와 더불어 SCHD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금융은 8.7%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SCHD와 S&P 500 섹터별 비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SCHD는 이 리밸런싱이 있기 전에도 S&P 500과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금융주 비중이 줄어들고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S&P 500과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IT 섹터 비중이 대폭 언더웨이트 상태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에너지 섹터 비중이 S&P 500 대비해서 무려 16%포인트나 오버웨이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요 미국 배당 성장주 ETF의 에너지 섹터 비중만 따로 정리를 해 본 것인데요. SCHD의 에너지 섹터 비중 20%가 주요 배당 성장주 ETF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비중이 그나마 높은 DGRW의 에너지 섹터 비중이 8.27%에 불과합니다. 필수 소비재의 비중도 18.7%나 되는데 왜 자꾸 에너지 섹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는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또 다른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 비중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 비중이 늘었으니까 결국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경기 민감주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년째 훌륭한 배당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말고 SCHD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섹터 비중이 20%까지 올라가 버리면 SCHD의 변동성도 이전보다는 분명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은 이 차트 두 개의 정체는 바로 WTI와 S&P 500 에너지 섹터 ETF인 XL입니다. 2022년 이때죠. 잠깐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10년을 돌아보았을 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와 국제 유가의 상관계수는 매우 높습니다.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요. 이런 구간들이겠죠. 반대로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국제 유가가 2021년 이후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WTI는 연초 이후에 약 15% 하락했고요. SCHD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날이죠. 2025년 3월 21일 이후로 기간을 좁혀보면 WTI는 약 10% 하락했습니다. SCHD가 편입한 에너지 관련주들 배당 성장 관련 지표가 우수하다라는 것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 관련 지표가 우수하다고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SCHD 에너지 섹터 종목을 총 12종목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12종목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이요. 무려 마이너스 13.1%입니다. 정기 리밸런싱 이후에 SCHD가 부진한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주들의 부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CHD와 관련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고 가면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SCHD의 배당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2025년 4월 14일 기준으로 SCHD 배당 수익률은 4.06%인데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말고 SCHD의 배당 수익률이 4%를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괜찮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SCHD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소 내년 정기 리밸런싱 때까지는 유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아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을 이유로 국제 유가가 2026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날 JP모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국제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오펙도 4월 정기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 그리고 2026년 원유 수요 예측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에너지 섹터의 부진이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선반영한 것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섹터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SCHD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CHD가 마주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미국 배당 성장주 ETF는 SCHD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하시면 SCHD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주가 하락을 활용해서 비중 늘리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비중 증가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싫다, 국제유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요, SCHD 이외의 미국 배당 성장주 ETF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GRW, DGRO, VIG 같은 ETF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국내 ETF 시장에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타이거 뷰 S&P 500 배당 기족이 한국판 SCHD와는 또 다른 성격의 미국 배당 성장주 ETF입니다. 최근 SCHD 주가 하락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투자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